지금은 아이들 와이프 스키장에 보내놓고 전 일단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원래 성향이 운동 같은 활동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소질이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함께 왔다가 저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서 와이프랑 아이들에게 개망신 당했었거든요. 다행히 와이프는 활동적이고 또 이런 걸 좋아해서 아이들과 함께 스키장 보내고 좀 멍 때리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니 있는데요. 주 72시간 조뱅이의 아이콘이었지만 지금 며칠째 멍 때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0년 운영한 가게에 좋은 사장님이 인수하셔서 화려하게 백수가 된 전 자영업자 중년 공감 그다남입니다. 얼마 전 가게를 매도하고 폐업 신고도 하고 난생 처음 가족들과 무려 일주일짜리 여행을 왔습니다. 자영업을 할 땐 무조건 2박 3일이었는데 이번엔 일주일입니다. 참 이상하죠. 지난 10년 동안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은 꼬박꼬박 휴가를 왔었거든요. 2박 3일이다 보니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몇 군데 없었고요. 거의 대부분을 속초 아니면 홍천으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몸은 여전히 예전에도 왔던 리조트에 있는데요. 그런데 공기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번엔 정신이 온전히 여기 와 있거든요. 예전엔 몸은 여기 있지만 머릿속엔 늘 가게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넌 사장이라 마음대로 쉴 수 있어서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꿀밤 한 대씩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자영업자에게 3일 이상의 휴가? 큰 각오 없이는 안 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일단 문 닫아도 월세 나가죠. 냉장고에 있는 신선 재료, 휴가 전에 소진시키지 않으면 대부분 버려집니다. 직원들, 혹여나 이탈할까봐 휴가비 챙겨줘야 됩니다. 거기에 문 닫는 동안 매출 빵원이죠. 손님 입장에서 나를 대체할 가게는 동네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탈될 가능성도 높죠. 돈만 깨지면 다행이게요. 멘탈이 나갑니다. 휴가 가서도 내 몸은 여행지에 있는데 머리는 가게에 있어요. 혹시나 누전돼서 차 단기 내려갈까? 혹시나 폭우 때문에 물이 역류하지 않을까? 혹시나 강추위로 수도가 동파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에 온전히 쉬어보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가게 운영하다 보면 영업시간 내에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생기지만 영업시간 외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거에 대한 썰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운영 중인 상태에서 2박 3일 휴가를 오게 되면 휴가 첫날은 새벽까지 일하고 잠도 설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출발하다 보니 비몽사몽이고요. 휴가 마지막 날엔 또 다음날 장사 준비 때문에 거래처 연락해가며 발주하느라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휴가를 가도 정신이 다른 데가 있으니 아이들과도 시간을 어정쩡하게 보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를 정리한 상태에서 백수로 온 휴가는 다르네요. 노상 핸드폰 들고 CCTV 볼 필요도 없고요. 다음날 발주할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제가 걱정할 내 가게가 사라지니까 비로소 내 가족과 나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으니 아이들에게 예민하게 굴 필요도 없어요. 예전엔 뭔가 숙제처럼 휴가를 오다 보니 스케줄이 빽빽했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시간을 지체하게 한다거나 징징거리면 제가 더 예민하게 굴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애들이 옆에서 시끄럽게 굴어도 아이스크림 흘려도 그냥 웃어 넘겨집니다. 숙제하듯 해치우는 휴가가 아니라 진짜 시간을 즐기는 휴가, 가만히 멍 때리며 풍경을 즐기는 휴가, 이게 한 10년 만인 것 같아요. 혼자 이어폰 꽂고 커피 한잔 하며 풍경 바라보다 보니 왠지 울컥하게 되는데요. 이게 간만에 느끼는 자유 때문인지 아니면 남자 갱년기인지 헷갈리긴 합니다. 그런데 기분이 나쁘진 않네요. 그렇다고 제가 자영업한 걸 후회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직장에만 있었다면 평생 몰랐을 리얼한 세상을 배웠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생 직장 생활만 한 친구들과 대화하다 보면 가끔은 미안하지만 좀 순수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회사 욕, 상사 욕, 월급 적다는 불평. 뭐 물론 힘들죠. 저도 해봤으니까요. 하지만 자영업자로 세상을 겪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회사가 얼마나 거대하고 든든한 갑옷이었는지요. 지난 10년 그 야인으로 살면서 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저는 한층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료, 거래처 대금, 직원들 월급 밀리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책임감의 무게도 배웠고요. 그래서 10년 자영업은 저를 진짜 어른으로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전 백수입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들어올 돈이 없어요. 가장으로서 솔직히 불안하죠. 하지만 그렇게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난 10년 야인으로도 살아남았는데 뭔들 못하겠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뭐 해먹고 살까 고민했었는데요. 극한 직업 프로그램을 보니까 순대 공장, 무슨 공장 이런 데서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봐보세요. 나이 50대가 넘었는데 경력 2, 3년이라는 건 제 나이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꺼릴 정도로 힘든 일?
그게 저한테의 기회인 거죠. 힘 안 든 일은 세상에 없으니까요. 게다가 좀 쉬면 또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한번 오랫동안 해봤으니 그래도 대박집까지는 아니어도 밥값은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사실 자영업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 저건 저렇게 하지 말걸 하는 아쉬움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여행이 끝나면 좀 즐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할 건데요. 이렇게 백수가 된 김에 저희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 해보려고요. 뭐 예를 들면 1년 정도 자취하면서 혼자 살기가 있는데요. 이건 한 2년 전부터 와이프에게 허락도 받았었습니다. 몇 달 안에 실행할 예정인데요. 이거 준비하는 과정들을 다 영상으로 공유할게요. 아마 집안에서 나만의 공간이 없으신, 아니 아이들에게 나의 공간을 다 뺏긴 중년 가장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번쯤은 분리된 나만의 공간에서 살아보고 싶은 로망 있으실걸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국의 우리 중년 가장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버킷리스트 있으시죠? 본인만의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댓글로도 소통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